안녕하세요, 들깨 아줌마. 오늘은요, 호박 순정리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호박 순정리는 4가지 방법으로 재배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어미줄기만 재배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어미줄기 1개와 아들줄기 이렇게 하나하나 재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어미줄기를 어느 정도 키운 다음에 잘라주고 그 다음 거기에서 나온 아들 줄기 2개나 3개 정도를 키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마지막 4번째는요. 그냥 마냥 방치해서 방임 재배로 키울 수 있는 이렇게 4가지 재배 방법이 있는데요. 이 중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재배하는 방법이요. 어미줄기를 어느 정도 키워서 생장점을 잘라준 다음 아들 줄기를 2줄기나 3줄기를 키우는 방법이 가장 일반적이고요. 이 방법이 호박의 수확량이 가장 많이 달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또 수확 시기를 빨리 재배할 수 있는 방법 또한 있거든요. 수확 시기를 빨리 재배하는 방법은요. 어미줄기만 키우는 방법입니다. 수확 시기를 빨리 할 수 있는 재배 방법은요. 여기 순서대로 제가 남겨 놓을 테니까요.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일단 저는 일반적인 어미줄기를 어느 정도 키워서 생장점을 적심해주고 아들줄기 2-3줄기를 키우는 방법이요. 호박의 모양이 기형적이지 않을 확률이 가장 높고요. 수확량과 함께 품질 이런 것들이 가장 좋은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저는 일반적인 방법으로 오늘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5월 초쯤 심은 호박이요. 지금 요 정도 자란 상태도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아이고 입이 똑 떠졌네. 이제 비닐 멀칭을 안 하고 했더니 조금 수분 관리가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지금 5월 중순 넘어서부터 지금 가뭄이 좀 지속이 되고 있거든요. 자, 이렇게 이 정도 작황 상태가 된 호박도 있고요. 같은 시기에 심었는데도 요거는 작황 상태가 아까 거보단 조금 세력이 약합니다. 자, 어미줄기라고 이게 가장 길게 뻗어나온 세력이 좋은 게 어미줄기거든요. 이 어미줄기가 5마디에서 7마디 사이 정도 자랐을 때 이제 어미순을 잘라주는 일을 해 주셔야 합니다. 세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5, 6, 7, 8. 요건 한 8마디 정도가 나왔고요. 요거는 좀 세력이 좋은 거는 10마디, 세 보니까 10마디가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어느 정도 한 달 안쪽에 아무튼 이렇게 10마디 안쪽으로 이제 마디가 자라나거든요. 어미순에 5마디에서 7마디 사이에 아무튼 그곳을요 또 따주시면 돼요. 가장 일반적인 거는요 5마디 위에 순을 생장점을 딱 잘라주는 일을 첫 번째로 해 주셔야 합니다. 이 어미줄기는 호박에선 가장 찾기가 쉬워요. 자, 이렇게 세력이 가장 좋고 길게 뻗어 나온 것이 어미줄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생장점을 똑 이렇게 가운데를 잘라주고요. 자, 요거는 이제 자기의 할 일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들줄기를 2줄기를 키울지 3줄기를 키워야 할지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호박을 심은 재배 면적이 공간이 좁다고 그러면요 2줄기만 키우시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이제 3줄기를 키우실 때는 공간 확보가 좀 어느 정도 좀 넉넉할 때는 3줄기까지 키우셔도 됩니다. 아무튼 아들줄기는 2줄기나 3줄기를 이제 키우시면 되고요. 저는 요거를 보니까 아들줄기가 4줄기가 나왔습니다. 여기 1줄기 하나, 그리고 바로 밑에 2, 그리고 여기 3, 이제 4, 이렇게 4줄기가 나왔고요. 요것도 이제 나오려고 하는 순 중에 하나입니다. 이 중에 텐실한 거 2개나 3개를 이제 남겨 놓으시면 되는데 2개나 3개를 남겨 놓으실 때 방향도 고려하셔서 그 순을 좀 남겨 놓으시는 게 좋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쪽에 뭐 마늘이 있고 어떤 작물들이 있어서 이쪽으로 뻗어 나가는 것들이 조금 안 좋을 것 같다. 그러면 이쪽 거를 좀 적심해 주시는 게 좋거든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2개나 3개를 남겨 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자, 가위를 이용하시거나 그리고 이렇게 호박이 달린 것도요. 요 밑에 것들은 모두 다 순을 깨끗하게 정리합니다. 저는 여기 이제 마늘을 수확하고 나서 또 어떤 작물을 심을 거라서 이 방향은 순을 따줘서 곁순을 또 아대줄기 곁순을 제거하고요. 저는
여기는 세 줄기만 남겨줄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 한 방향 남기고 요거 한 방향 남기고 위쪽에서 하나만 남겨서 일단 세 개를 키울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나머지는요, 이렇게 꽃이 달리려고 하는 순들을요 모두 다 다 제거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호박은요, 자, 주기적인 양분 관리도 되게 중요하고요. 처음에 이렇게 순정리만 해주면 나중에는 그냥 마냥 키워도 되거든요. 이렇게 해주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마냥 키우셔도 되지만 더 호박을 세력이 좋게 잘 키우기 위해서는요, 지금 이게 아들줄기에서 호박이 이제 요게 지금 이 꽃이 떨어졌네요. 요게 이제 암술에서 달린 호박이에요. 이 호박이 아래 한 5마디까지는요 안 달리게 하고 5마디 위에서부터 키우는 게 조금 더 좋습니다. 하지만 이런 게 관리가 어렵다면 그냥 내비두고 방치하셔서 키우셔도 되지만요, 이왕이면 아들 줄기에 나오는 1마디, 2마디, 3마디, 그 다음 4마디, 저는 여기까지 이제 겨순이 5마디까지 나왔거든요. 이 5마디 밑에 나오는 이런 호박이 달리는 이런 것들은요 모두 다 제거해 주시고 5마디 위에서부터 아들 줄기에 호박을 달려주시면요 호박이 좀 모양도 예쁘고 세력도 좋게 자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순정리 할 때요 한번 이렇게 뚝 따주세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신경 쓰지 마시고 방향, 가는 길 방향만 좀 잡아주면서 이제 재배를 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는 또 끝났고요. 여기 어미줄기에도 이렇게 순이 나오려고 하는, 요게 커지면 이제 겹순이 돼서 아들줄기가 되는 거거든요. 5마디 아래의 순도 모두 다 이렇게 제거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맨 아래 호박의 아래 떡잎이 지금 안 보이는데 떡잎도 있다면요 떡잎도 제거해 주시고, 이렇게 바닥에 이렇게 파묻혀 있는 잎, 이런 것들은요 광합선을 제대로 못해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도 그냥 제거해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큰 잎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해주면서 이렇게 아들순 2개나 3개 정도 재배를 하시면서 키워주시면 됩니다. 자, 요걸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어미줄기를, 가장 긴 어미줄기를 찾는다. 1마디, 2마디, 3마디, 4마디, 5마디, 5마디에서 6마디 사이에 생장점을 적심합니다. 이렇게 또 이제 생장점을 적심해주면 이제 어미줄기의 세력으로 힘을 가했던 걸 여기에 힘을 쫓지 않고요. 여기에 나오는 겨순의 아들줄기에 힘을 쏟게 되거든요. 겨순이 여기는 몇 개 나왔는지 한번 세어볼게요. 자, 여기 아들줄기 하나, 바로 밑에 요게 두 개 나왔고요. 요거까지 세 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순들만 이렇게 꽃이 난 것들 정리해 주면 돼요. 그리고 겨순에 나온 아래 5마디 정도 아래는요 이렇게 호박이 달리려고 하는 것들을 그냥 제거해 주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처음 한번 이렇게 맨 처음에 순 정리해 줄 때 달린 호박도 한번 제거해 주고, 그 다음부터는 꼭 5마디가 아니어도요 그냥 마냥 키우셔도 되거든요. 웃거름과 수분 관리와 병충해 관리만 한 번씩 해주시면서 키우시면 됩니다. 어미줄기에 또 이런 것들도 모두 다 따주세요. 요게 내비두면 요것도 이제 긴 겨순이 또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따주고, 자, 보통 이렇게 한 달 안에 이런 겨순 제거를 해 주셔야 나중에 엉망진창이 될 때는요 순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기에 이렇게 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초기에 지금 보면 저는 요게 이렇게 구멍이 뻥뻥뻥 난 것들이 있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갈색으로 생긴 오이 잎 벌레가 있어요. 그게 와서 엄청나게 갉아먹습니다. 아무튼 요거 때문에 약을 한번 해야 할까요? 아무튼 수시로 이게 요즘에 이렇게 날씨가 많이 건조해도 이 벌레가 유난히 더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테러가 많이 당한 것들이 노란색 색깔이 달린 오이벌레가 와서 많이 갉아먹습니다. 그리고 또 이 초기에는 이 뒷면을 확인하셔서 진딧물이 있는지도 꼭 확인하셔야 되고요. 이 진딧물이 있으면 이 주변에 개미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개미가 있는지, 초기에는 진딧물이 많이 발생이 되니까
진딧물이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저는 최근에 일괄적으로 모든 작물에 진딧물을 한번 방제를 하면서 지금 호박도 한번 진딧물이 없지만 예방 차원을 한번 해줬습니다. 진딧물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노린재가 또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노린재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서 그 다음에 이제 양분 관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양분 관리는요, 이 호박 같은 경우는 정말 다비성 작물이라 퇴비랑 뭐 비료 이런 요구량이 많이 필요한 작물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늦어도 한 달에 무조건 한 번씩은요, 꼭 양분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퇴비를 주변에 또 껴줘 주셔도 되고요. 주기적으로 웃거름을 껴줘 주시는데 저는 NK 비료에 칼슘이 들어있는 유니칼슘, 요 하얀색이 생긴 게요, 유니칼슘이거든요. 그다음에 또 색깔이 요 검은 거는요, 유박이에요. 유박은 이제 이게 효과가 빨리 나타나는 비료도 함께 섞어 있고요. 장기간으로 천천히 양분이 흡수되는 비료, 이렇게 같이 섞어져 있는 비료가 유박 비료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거를 두 가지를 혼용을 해서요, 빨리 비료 효과가 나타나는 비료와 그 다음 유박 비료를 함께 섞어서요, 양분이 좀 오랫동안 지속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웃거름을 주려고 합니다. 이렇게 순정리하는 시기에 한 차례 웃거름을 주시면 좋고요. 꼭 최근에 지금 비 소식이 없으니까 웃거름을 주시고 나서는 꼭 여기에 수분을 껴줘 주셔서 이 웃거름 주신 양분이 땅 속으로 이동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요. 당분간 너무 비 소식이 없으니까 2, 3일에 한 번씩 너무 땅이 마르지 않게 수분 관리도 해주신다면요, 많은 양의 호박을 키우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요, 호박이 테러를 당했습니다. 진짜 오이벌레가 엄청나게, 아무튼 좀 세력이 안 좋고 이런 곳에 와서 유난히도 갉아먹습니다. 잎이 그냥 걸레가 됐어요, 걸레가. 근데 또 이렇게 세력이 안 좋으면요, 자손을 번식하려는 능력은 뛰어나요. 벌써 다른 것들은 호박이 안 들렸는데 얘는 이제 잎이 세력이 약하고 생존을 하려는 번식 능력에 호박이 2개가 달렸습니다. 근데 이렇게 호박이 달렸다고 마냥 냅두면 잎의 세력이 오히려 더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깝지만 호박을요, 제거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아까워 하지만 왜냐면 얘를 그냥 냅두잖아요. 그냥 냅두면 잎의 세력을 제대로 힘을 못 쏟으니까요, 이렇게 호박이 달렸지만 제거를 해주고 어미순을 조금 더 튼실하게 키운 다음에, 지금 같은 날 심어도 얘는 이렇게 작황 상태가 별로 안 좋거든요. 어쩌면 같은 날 심어도 이렇게 다를까요? 잘 큰 거, 안 큰 거, 벌레 먹은 거. 확실히 아무튼 세력이 약한 것들이요, 벌레들이 이제 잎도 연해서 그런지 벌레들이 이렇게 더 테러를 받습니다. 들깨가전 여러분, 호박 아깝다고 따지 말고 이렇게 그냥 키우지 마시고요, 순정리 야무지게 하셔서 풍성한 호박도 수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해피데이.